아는 것이 힘이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법률 길잡이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봤었죠. 오늘은 상속 안에서도 유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은 사람의 마지막 생각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유언이 상속 재산, 즉 돈이나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 재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아지에게 60만 달러를 그리고 내 남편에게는 1달러를 준다. 자, 얼마 전 뉴스에서 한때 팝스타 마돈나가 살던 고급 저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누굴까요? 네, 바로 억만장자 개였습니다. 위 주택은 미국 플로리다 해안가에서 토스카나 양식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저택인데요. 플로리다 해안가에서 토스카나 양식,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죠? 그림 같은 이 집이 우리 돈으로 375억 4천만 원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바로 세퍼드, 견인 강아지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집의 실제 소유주는 개가 아니고 집주인의 자작극이다라는 기사 내용도 떴지만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처럼 재산을 소유하는 등의 권리 주체는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애초에 이런 기사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위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강아지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도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다. 내 말썽꾸러기 자녀에게 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유언은 가능할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 비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은 상속인들은 나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요. 위 제도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은 제외하자라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하였어요. 그러면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과거 7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예전에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이나 다른 자녀에게도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좀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좀 없애자 이러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썽꾸러기 내 자녀에게 한 푼도 못 주겠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처럼 법이 정해둔 사항을 벗어나는 유언은 한마디로 무효인데요. 유언은 대단히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사망자의 진정하고도 합법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이 유언이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민법은 유언 방식을 5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적고 작성한 날짜와 본인의 주소, 성명을 적은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인데, 이때 도장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의 지문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음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에 취지하고 본인의 성명과 날짜를 이야기하고 증인이 한 명 참석해서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요. 녹음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니까 동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증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각서 써서 공증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유언장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 다음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또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밀증서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에 취지하고 이름을 적고 또 이를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증서를 딱 밀봉을 한 다음에 2명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하고 그 다음 봉투 표면에 날짜와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비밀증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증서 유언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유언장을 자필로 썼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는 매우 특별한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질병이나 또 조난 같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앞에 4가지 방식에 따른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죠? 저희 헤리티지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해 두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아주 쉽게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 볼 수 있어요. 막상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떤 내용으로 또 무엇을 작성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언장 작성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한 번쯤 쉽게 작성해 보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해 볼 수 있구나, 또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작성을 해야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겠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유언을 통해 유류분 소송을 불허한다고 남겼다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현재 헌법소원에서 이제 위헌 여부가 제기된 상태이고, 지금 판단 대기 중이기는 한데, 유언을 통해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지 마, 또는 유류분이 없어,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자는 자유롭게 본인의 유언 내용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 유언장의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 권리가 없어지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상속이,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당한 법정 상속인은 그러한 유언장의 내용이 있더라도 충분히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요건에 맞는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언장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게 됐다면 법적 효력이 떨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에 주소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셨다면 이 주소가 설사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주소를 잘 기재하셨다면 유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후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한 번쯤 우리가 유언장을 남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